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반갑습니다. 저는 생체공학과 이상훈이라고 그러고요. 앞서 아마 기획과 정석 교수님 이야기를 재밌게 하셨는데 워낙 말빨이 좋습니다, 정석 교수님. 근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좀 재미가 없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인공생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인공생명이라는 말을. 저는 생명체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인공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텐데요. 일단 생체의공학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보시다시피 의학과 공학, 생물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 세 개를 합친 학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체의공학과 들어온 학생들은 2학년 때 거의 의대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정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저희 학과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T나 IT, MT 등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 학문이 이제 생체공학과가 되겠고요.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야의 학문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융합 학문이 이제 이 생체공학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산업이 1차 산업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2차 산업에서 주로 이제 전자산업, 컴퓨터 통신 혁명이고요. 3차 최근에 이제 되고 있는 산업이 융합기술입니다. 그래서 BT와 IT와 MT 기술 세 개를 융합하는 게 최근에 아주 대표적인 기술 경향인데요. 이런 기술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이런 분야의 학문이 되겠습니다. 미국 자료인데요. 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생체의학과를 BME,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학교 중에 그런 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유니버시티 위스콘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 그 외국인 교수, 뭐 포린 사이언티스트, 프로페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BME에 들어오려면은 공대 내에서 거의 탑등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으로도 많이 가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베스트 잡, 한국은 이제 지금 이런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베스트 잡 중에 넘버원이 BM이라고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아마 조만간에 한국 산업도 이쪽으로 이제 흘러갈 텐데,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육성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태까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왔던 게 반도체나 통신기기, 조선 이런 쪽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약이나 의료기기 이런 쪽이 이쪽 산업과 맞먹는 이런 큰 산업으로 성장할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이쪽이 전형적인 이쪽은 주로, 부품 사업입니다. 부품. 그 다음 조선 같은 이제 굉장히 어떤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산업이고, 이쪽은 굉장히 사람의 머리를 쓰게 쓰는 그런 산업이라서 굉장히 인력 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은 보건과학대학이 정릉 캠퍼스에 있고요. 내년 말이나 후내년 초쯤 아마 이 안양 캠퍼스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고요.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생체의공학에 대한 전형적인 우리 그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는 연구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이 건방진 이야기가 좀 creation of life.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생명체 비슷한 걸 만드는 건데요. 이게 지금 동영상이 막 깨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인공 벌레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만한 벌레를 만들었는데 이 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한 방울 쭉 떨어뜨리면요. 이 벌레가 살아납니다. 사실은 요 옆에 동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놈의 정기적인 펄스를 가하면은 이게 물속에서 헤엄을 칩니다. 근데 이 다리 폭이 100마이크로 0.1mm 머리카락보다 가는 이런 벌레를 만드는데 요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 컴퓨터 옮기다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한번 실어 놓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명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한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인공 거미를 만드는 건데 한번 보실래요? 이건 KBS의 프로에 나왔던 건데. 자, 거미가 거미줄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죠? 이 거미 엉덩이에 거미줄을 만들어내는데 관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거미줄을 만들면 단백질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거미줄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제가 이제 인공적으로 모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실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미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건 KBS의 과학 프로그램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다양한 마이크로 섬유를 만들었고, 이게 제 얼굴인데 이건 보여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누추하게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명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따로 드리고, 일단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아티피셜 올간에 관련된 인공장기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기계를 가지고 장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 최초로 인공심장을 서울대 병원에 있을 때 만들어서 동물 실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 이제 기계로 만드는데 최근에 기술적인 발전을 해가지고 세포를 적절하게 쌓아올려가지고 이런 기관지나 뭐 인공비나하는 이런 걸 만드는 연구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만들었던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인공심장 연구할 때 이제 그 미국의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만들었던 그 종류의 상품화된 인공심장인데,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세포를 이용해서 완전히 바이오 인공장기를 만드는 연구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거 어떻게 만들까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스캐폴드라는 게 있어요. 지지체라는 게 있는데, 장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요 위에다가 세포 키우는 방 속에 집어넣고 세포하고 성장 인자를 집어넣어서 몸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키우면은 장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몸속에 집어넣어서 장기를 만들겠다는 건데,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간인데요. 간에 있는 세포를 다 빼내고 다시 새로운 세포를 집어넣어서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지금 쥐를 대상으로 동물 실험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 장기 가지고 쓰기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여러분 그 프린트 많이 봤죠, 그죠? 프린트인데 3차원 프린트예요. 그래서 세포를 끓여가지고 3차원으로 장기를 만듭니다. 올간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세포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장기를 만드는, 아까 같이 지지체나 프린트를 활용해서 만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컨셉은 뭐냐면은 장기를 나눠보면은 이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를 만들 때 세포로부터 바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세포 생명을 유지하기가. 이놈을 조직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조그마한, 그러니까 세포 한 몇천 개씩 모여있는 조직을 만든 다음에 이 조직을 쌓아올려서 장기를 만들면 훨씬 쉽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직을 만드냐. 제가 굉장히 재밌는 방법으로 이런 오목한 혹은 볼록한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개발했고요. 이게 크기는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한 300 마이크로, 500 마이크로 되는 이런 사이즈를 만들고, 그다음 이제 여기 위에다 세포를 이렇게 올려놔 보면은 콘케이브로 오목하게 돼 있는 여기는 세포가 잘 자라지가 않아요. 세포들이 이제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쉽게 그냥 컨셉만 설명을 드릴게요. 야, 이걸 가지고 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일단은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렛이 뭐죠? 쥐죠, 쥐. 근데 여러분, 렛도 쥐고 마우스도 쥐죠, 그죠? 렛하고 마우스가 다른 점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자, 렛이 커요, 마우스가 커요? 똑똑하네. 역시. 자, 그래서 이 렛에 있는 간세포를 우리가 추출을 해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저희들이 추출을 해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오목한 이런 데 키우면은 요 간세포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을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오목한 구조물에서는 이 세포들이 이렇게 덩어리가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제 세포 하나하나가 아니고 세포를 여러 개 묶어서 세포 조직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 한 수천 개의 세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을 이용해서 간은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알부민이라는 걸 합성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래아를 분비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그런 기능들을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그런 기능들이 잘 되더라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까 제가 언뜻 밖에서 보니까 정석 교수님이 만들기 어려운 3가지 장기가 있다 그러는데 혹시 기억해요? 간, 또 췌장, 또 뇌죠, 그죠? 그 3개를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남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갖다가 부딪혀보는 게 저희 취미자 특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간을 만들고 있는데, 자, 왜 간을 만들기 어렵냐? 이게 간이거든요. 간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헤파토사이트라는 간 세포가 있고요. 주변에 다른 세포가 있고, 사이너스라는 혈관 구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또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무지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공적으로 만든다? 불가능하죠, 그죠? 세포를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 세포들을 아까 그 오목한 그 구조체 속에다가 적절하게 단백질도 좀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다른 물질들하고 세포들을 집어넣어서 잘 키우면은 실제로 이런 조직 덩어리인데 안에 혈관 구조가 되는 이런 거 굉장히 비슷한 간 조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 최근에 발견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은 요 간 조직을 이제 30일 키운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요 혈관 구조가 있는 간 조직은 이 녹색이 잘 살아있는 건 이제 붉은색이 죽은 세포들인데요. 한 달간 실험실에서 키워도 잘 커요. 실제로 2달 이상 키워도 잘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간 조직을 만들어서 마우스, 이번에는 마우스 속에다 집어넣고 현재 간을 90% 떼낸 다음에 마우스 속에다 저 세포를 집어넣어서 현재 살리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물 레벨에서는 간을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람인데 저희가 사람 간세포도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간세포를 떼낸 다음에 이 간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같이 동그란 조직을 만드는데요. 근데 사람 간세포는 숫자가 굉장히 적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한테서 간세포를 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세포 숫자가 적은 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저희가 이제 요거 ABS-C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다 날씬해서 괜찮은데 나이가 좀 들면은 털이 뭐가 생겨요? 지방이 생기죠, 그죠?
그 지방 수술에서 제거하자는 거죠. 근데 그 지방 수술에서 제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ADSC라는 아디포스 디라이브드 스템셀을 우리가 추출을 해냅니다. 이 세포는 뭐냐면 줄기세포 일종이에요. 그래서 요놈하고 사람의 간세포하고 두 개를 키우면은 정말로 훌륭하게 간조직이 잘 만들어져요. 굉장히 좋은 간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간조직을 이용해서 이게 실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간세포만 있으면 이렇게 잘 안 만들어지는데, 아까 같이 그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들면 훌륭한 간세포가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간 기능을 얼마나 잘하더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해서, 물론 이제 논문으로 다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동물에서 간을 90% 이상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인공간을 집어넣어서 동물을 살릴 수 있으면, 일단은 그걸 나중에 이제 개나 돼지나, 그 다음 나중에 궁극적으로 사람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을 만들려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췌장, 아까 두 번째가 췌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췌장을 만들고 있는데, 췌장이라는 거는 이 판크레아스입니다. 영어로 판크레아스고요. 여기서 이 알렛이라는 게 있는데요. 알렛 셀, 이제 알파셀, 베타셀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혈당을 조절합니다. 근데 당뇨병은 정말로 힘든 병이에요.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병이고, 빨리 사람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유지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병 중에 하나가 당뇨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극복하면은 정말 세계적인 대가프가 될 수 있다는 게 현재 이 도그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겁니다. 인슐린이라는 걸 이런 주사기 속에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혈당을 측정한 다음에 혈당이 좀 제거되면은 인슐린을 주입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이런 장치를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알렛이라는 이 세포를 뽑아서 이걸 몸에 심어가지고 혈당을 유지하려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아직도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또 괜히 큰 숙제라니까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가 레스로부터 저 알렛이라는 저 세포를 우리가 추출해가지고요. 저놈을 일단은 세포 하나씩 다 분리한 다음에 요걸 다시 요 콘케이브 요 오목 몰드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알렛을 만듭니다. 인공적으로 알렛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요 놈이 몸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그 이물질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놈을 집어넣은 이게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생명체는 그 몸속에 있는 면역체들이 여기를 다 공격을 해서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걸 안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물질을 이제 둘러싼 다음에 이걸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이제 그런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저거는 마우스에 집어서 실험을 이제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달간 주로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우리가 만들었던 저 인공 췌장을 넣어서 만든 쥐는 한 달간은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혈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놈은 이제 집어넣으면 대부분 면역체계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깨져버리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혈당을 갑자기 팍 올리더라도 우리가 만든 인공 췌장을 가지고 있는 놈은 혈당이 빠르게 돌아오는 이런 실험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저것도 현재는 이제 우리가 마우스 수준으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 올해는 개나 돼지 정도 중독물로 이제 올라가는 거지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생기면 아마 여러분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기사들을 볼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뇌죠. 뇌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장난을 좀 쳐봤어요. 이것도 역시 요 놈은 렛이 아니고요. 임신한 렛 있죠, 그죠? 임신한 렛에
태어나기 전 태아를 우리가 꺼냅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쥐한테는 그 태아를 꺼내서 태아의 뇌세포를 우리가 추출합니다. 현미경 안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태아의 뇌세포를 추출해서 이 뇌세포를 이렇게 키우면요, 뇌세포는 굉장히 재밌는 게 뇌는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데다가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뇌 조직을 만들었어요. 브레인 조직, 뇌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그러죠.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알츠하이머의 뇌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가 되면은 뇌 자체가 쪼그라듭니다. 뇌가 뇌 조직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게 실제로 몸 속이 아니고 실험실에서도 만들어질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을 이렇게 가하면은 실제로 뇌 조직이 이렇게 원래 우리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만드는데 가하면 이렇게 망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쭉 망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자기기를 찍어보면은 요거는 정상적인 뇌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런들이 이렇게 잘 뻗어 있는데 아밀로이드 베타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끊어지는 뇌 조직이 생기더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알츠하이머 모델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요 뇌 조직을 심어가지고 뇌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되는 걸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고 또 파킨슨병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냐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대부분 바이오 프린터라 해가지고 세포를 이렇게 프린팅해서 장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 프린팅하면서 혈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아예 이런 인공 조직을 만들고 안에 혈관이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을 쌓으려 가지고 감이나 뇌나 췌장이나 그 다음 심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모방공학인데요. 아까 여러분 보셨다시피 제 전공이 뭐 같아요? 제 전공이 전기공학입니다. 납땜을 했습니다. 납땜을 한 수십 년 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이쪽 분야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제일 먼저 시작했던 분야가 이 생물 모방공학인데요. 자, 이게 거미죠. 제가 거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미 관련된 TV 프로에 제가 많이 나갑니다. 생물학자도 아닌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거미가 실을 만들어내는데 용도에 따라 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미 한 마리가 만들어낸 실의 종류가 다 다르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 실, 그 다음 먹이를 잡았을 때 내는 실, 그 다음 이게 이런 방사형으로 나가거나 원형으로 이렇게 나갈 때 이 실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조그마한 거미 한 마리가 다 만들어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모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아침에 산에 가면은 거미 줄 위에 물이 이렇게 맺혀 있죠, 그죠? 그냥 맺혀 있는 게 아닙니다. 거미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맺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미줄은 종류가 이렇게 그루브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구조로 되는데 이거는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 이런 줄을 쓰면 훨씬 더 튼튼하게 새끼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기계를 가지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이제 좀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거미의 구조를 갖다가 요 끝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스피닝 닥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요 제 끝을 스피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거미 줄 프로테인, 단백질을 쭉 뽑아내면은 이게 쭉 나가면서 이제 이게 줄이 만들어집니다. 되게 쉽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줄에 거미줄 굵기가 한 10마이크로 됩니다. 그 머리카락이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그죠? 10분의 1. 그 머리카락이 10분의 1인 굉장히 부드러운 줄을 갖다가 몸 밖으로 뽑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학적으로 그걸 못 만들어요. 근데 얘는 적절한 이런 윤활 작용도 하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어는 모방해서 이런 마이크로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절하게 이제 유체를 흘려가지고 줄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영상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아까 KBS 찍어간 게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거보다는 좀 옛날 버전 사진을 찍어간 겁니다. 그 국내 이제 3대 과학 채널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이야기했듯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루브 파이브를 만드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아까 그 칩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이 그루브 파이브 위에서는 우리가 신경세포를 이렇게 키우면 신경세포가 쫙 온라인돼서 정렬돼서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경 재생하는 이런 동물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미줄 위에 물방울이 왜 맺힐까? 거미줄 모양이 하나는 네노 포러스, 그러니까 나노 사이즈 구멍들이 송송송 나 있는 구조고 하나는 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물방울을 뿌려보면은 물이 여기만 쫙 맺히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뭐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은 장난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3개의 다른 성분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신호를 코딩하듯이 뭐 모양과 신호를 코딩할 수도 있고 하는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안에 공기도 이렇게 암호화해서 집어넣습니다. 공기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 안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세포를 집어넣습니다. 세포를 집어넣어서 동물의 몸 속에 집어넣어서 아까 같이 바이오 아티피셜 올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재생용으로 다시 저희들이 좀 만들고 있는 게, 이제는 납작한 줄을 만드는데 요 안에 요 줄 위에 이 아까 같이 그루브 스트럭처, 그러니까 볼록한 이런 스트럭처가 병렬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신경세포를 키우면 신경이 이렇게 쭉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가지고 현재 신경 재생에 관련된 실험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근육세포 같은 걸 키워서 이렇게 근육세포를 일렬로 열어서 이제 키우는 실험들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근육재생이나 심장재생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제가 그 줄기세포 가지고 신경재생을 실험했던 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고 있는 재밌는 연구 중에는 뇌기계 연결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하나 실수했네. 뇌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센트럴 서커스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는 다리 쪽,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몸 상체 쪽으로 어떤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최근에 여기에다 바로 전극을 꼽아서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서 다리에 연결시키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없을까 하는 이런 실험들을 이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몇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이 미국의 듀크 대학의 뉴로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한 실험인데요. 이게 뭐 같아요? 고릴라? 고릴라입니다. 그래서 얘 뇌에다가 전극을 심고 그 다음에 신호를 줘서 얘는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실험을 한 5, 6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주면 이건데요. 자, 이게 로봇 팔입니다. 이 바나나고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로봇 팔을 움직여서 바나나를 집어먹습니다. 이런 게 가능해졌어요. 여기는 안 보이겠죠, 그죠? 실제 여기 머리를 두개골을 잘라내고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격받을까봐 이렇게 수업을 놨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저도 이거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되면은 그 다음 뭐를 하고 싶어요? 사람 대상으로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사람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에 존 도나휴라는 정말 유명하신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고 이 사람이 풋볼 선수, 아마추어 풋볼 선수였는데요. 싸우다가 칼을 목에 찔렸대요. 그래서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계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팔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호흡 지금 여기 보면 호흡도 못 해가지고 벤틸레이터를 꼽아놨죠. 이 기도 쪽으로. 자, 그래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를 생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위에 이게 케이스가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두개골을 뚫고 전극을 집어넣어서 아까 뇌 위에다 꽂고 그 다음에 얘가 생각을 하면 신호를 이렇게 받아 신호 처리해가지고 이 컴퓨터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건 뭐 워낙 유명합니다. 브레인 게이트라는 데더라고. 지금 얘가 생각으로 옮기는 겁니다. 생각으로 마우스로 옮기는 거예요. 마우스 클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튜 네이글. 여기 보면은 두개골 속으로 전극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터 콜텍스라는 운동을 조절하는 부위에 전극을 꼽아놓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은 그 이보크트 포텐셜이라고 있는데 뇌파가 이렇게 와서 이제 몸 밖으로 나가서 선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 컴퓨터 시스템에 프로세싱을 해서 명령을 내리면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한테 실험을 했고 이거로 회사도 만들었는데 회사는 아직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이런 환자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이 관련된 기술은 굉장히 인류의 문명 발전에, 과학기술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기계 연결의 핵심 기술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전극입니다. 실제로 뇌나 신경에 기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극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 다음 신호 처리나 뭐 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600만 원의 사내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는 이런 전극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우스의 머리 두개골입니다. 그러니까 뇌 자체는 아니고 두개골 위에다 전극을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뇌파를 측정하는 실험을 이제 우리가 좀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한 다음에 우리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는 자세한 건 좀 생략하고요. 우리도 아까와 같은 그런 종류의 이제 실험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원숭이입니다. 이제 이거는 서울대 병원이랑 같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원숭이 뇌인데 직접 뇌 위는 아니고요. 실제 뇌 표면 위에 이제 뇌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뇌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수술과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많이 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돼버리면 이거 하려고 뇌가 감염이 되면 안 되죠. 뇌는 정말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뇌막은 남겨두고 뇌막 위에다 우리가 요런 모양의 전극들을 이렇게 꼽아놓고 그 다음 두개골을 닫고 그 다음 이제 머리를 다 덮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지금 한 마리는 한 10개월 정도 또 한 마리는 한 5개월 정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머릿속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렇게 지금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 마우스 컴퓨터 화면 위에다가 빨간 점을 두고 이제 요 점이 이동하게 되면은 이때 나오는 뇌파를 우리가 측정해서 이런 식으로 플라팅을 그려보면요. 이 이동하는 궤적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아까 보셨던 그 원숭이 실험을 현재 요 실험 가지고 우리가 해보려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기술, 전극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인공 귀를 만들거나 인공 눈, 요즘은 인공 눈도 굉장히 거의 상품화 단계까지 갔을 정도로 굉장히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다리가 이렇게 잘라졌을 때 이렇게 인공 팔이나 다리를 만드는데 이 팔은 어떤 팔이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팔이 움직여져요. 실제로 이런 인공 팔을 가지고 계란 후라이라고 그랬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쉽게 하는데 그걸 로봇 팔로 사람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계란을 힘껏 쥐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죠? 계란을 살살 쥐고 있으면 이게 흘러내려요. 그걸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뭐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연구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 생체공학과에서 하는 대부분 많은 연구들이 이런 생명체가 갖는 여러 가지 재밌고 그다음에 유용한 현상들이나 기능들을 기계나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재료적으로 그걸 이미테이션 모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게 생체공학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하시면은 공부는 좀 많이 합니다.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 바라고요. 저희 과는 6분의 현재 교수님이 계시고 이기백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로 오신 분입니다. 인턴까지 했어요. 서울대 의대에서. 그다음 김범민 교수님, 천홍구 교수님 다 정말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저고 또 최현우 교수님, 그다음 성준일 교수님 이런 분들이 계시고 아마 조만간에 몇 분 더 보강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적들이 되게 좋아요. 교수님들이 워낙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KU 공로대상 제1회 KU가 코리아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래서 문과 쪽 이공계에서는 유일하게 생체공학과가 받은 상입니다. 그만큼 교수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산업으로 어떻게 될까를 이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는데 저는 삼성전자 전자자문위원회라고 지금 삼성의료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돈 받고 하는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2011년도에 아마 총 23조를 투자해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물론 이제 태양전지 LED 이런 것도 있고요.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거의 한 10조 전후 좀 투자를 할 예정이라 그러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하면은 잘 안 돼도 삼성이 하면은 대부분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분야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저는 자문을 하면서 삼성의 CEO급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쪽 분야로 수천 명에서 10,000명 정도까지 앞으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최근에 삼성이 핸드폰, 스마트폰 사업부, 모바일 이동기기 사업부 가지고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고 10,000명을 그 연구소를 채용을 해서 돌리고 있는데 아마 의료기기나 이런 분야에 아마 그 정도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험실이 됩니다. 그냥 교수나 이런 삼성, LG 이런 데 연구원으로 대부분 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